유타주 모먼 전쟁 1857년-1858년은 미국 정부와 후기 성도교회 모먼교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유타 준주에서 발생한 군사적, 정치적 갈등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때로는 유타 전쟁 또는 부캐넌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의 이름을 따서로도 불립니다. 배경: 모먼교와 유타 정착. 1830년대에 조셉 스미스가 설립한 모먼교는 주류 기독교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여 박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 등 여러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847년 모먼교 지도자인 브리검 영은 신자들을 이끌고 당시 미국 영토가 아니었던 유타 지역 멕시코령이었으나 1848년 멕시코-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병합됨으로 이주하여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했습니다. 유타 준주의 설립. 1850년 유타는 미국의 준주로 지정되었고 브리검 영이 초대 준주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먼교의 독자적인 정치적, 종교적 행정, 체계 특히 다처제 관행은 연방정부와 주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샀습니다. 긴장의 고조. 1857년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은 유타에서 브리검 영과 모먼교 지도부가 연방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먼교가 준주 정부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연방 관리들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타를 반란 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전쟁의 전개. 미국군의 파병. 부캐넌 대통령은 유타 준주의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 2,500명의 군대를 유타로 파병했습니다. 이 군대는 유타로 향하는 도중 모먼교의 민병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모먼교의 대응. 브리검 영은 이를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유타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하며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모먼 민병대는 군대의 보급선을 공격하고 통신을 방해하며 게릴라 전술을 통해 미국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마운틴 메도우 학살 1857년 9월 11일. 이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타를 지나던 아칸소 출신의 이민자 행렬이 모먼교 민병대와 원주민 동맹군에 의해 공격을 받아 약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과는 별개로 발생했지만 연방정부와 모먼교 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종결. 평화협정. 1858년 봄 유타로 향하던 미국군은 해결책을 모색하며 평화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먼교가 새로운 총독 임명을 받아들이고 연방정부에 협력할 경우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과 브리검 영은 협상에 응했고 유타는 군사적 충돌 없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방군은 준주에 진입해 질서를 회복했지만 모먼교 신자들에 대한 보복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자유와 연방 권위의 충돌.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종교적 소수 집단과 연방 정부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서부 확장 유타 전쟁은 서부 개척 시대의 복잡한 정치, 종교, 문화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더 알고 싶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 모먼교의 내부 체계와 갈등의 기원. 다처제 문제. 다처 제복 수결론은 모먼교 신자들의 주요 종교적 관행 중 하나로 미국 사회와 정치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다처제는 비도덕적이고 반문명적이라고 간주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다처제가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며 종교적 자유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유타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고립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모먼교의 준자치 정부. 모먼교는 유타 준주를 신정체제로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를 넘어 연방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유타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며 연방 관리들이 유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우려. 유타의 고립적 태도와 브리검 영의 권위는 반란으로 오해받았고 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사건. 유타 전쟁의 초반 단계. 1857년 파견된 미군은 윈필드 스콧 장군이 지휘하는 제2차 미시시피 원정군으로 이들은 인디언 부족들과의 충돌을 대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타 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모먼교 민병대의 저항으로 예상보다 진군이 느려졌습니다. 모먼 민병대는 게릴라전 전술을 사용해 보급품을 약탈하고 군대의 병참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의 가축을 도난하거나 주요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윈터 쿼터스 동계 주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미군은 유타로의 진격을 중단하고 와이오밍의 포트 브리저 근처에서 주둔했습니다. 이동한 양측은 충돌 대신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먼교의 방어 전략. 브리검 영은 모먼교 민병대에게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연방군이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하기 전에 도시를 비우고 주민들을 남쪽으로 철수시키는 소진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대가 점령할 대상과 자원을 모두 비우고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3. 마운틴 메도우 학살. 마운틴 메도우 학살은 유타 전쟁의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857년 9월 11일 유타 남부의 마운틴 메도우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 중이던 약 140명의 이민자, 행렬악한 소주 출신의 베이커 마이너스 팩한 행렬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민자들은 며칠간 모먼 민병대와 동맹을 맺은 파이우트 PAIUT 부족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결국 항복했고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항복 후 모먼 민병대는 약 120명의 성인과 어린이를 학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7세 미만의 어린이 17명이었습니다. 책임과 여파. 학살은 모먼 민병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당시 지도부인 브리검 영이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사건을 유타 전쟁의 대표적 잔혹행위로 간주했고 모먼교 지도부는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후 1877년 민병대 지도자였던 존 리가 이 사건으로 처형되었습니다. 4. 종결로 이어진 정치적 해결. 평화 협상. 유타 전쟁은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 없이 평화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858년 연방 정부는 새로운 유타 준주 총독으로 알프레드 커밍을 임명하고 그가 유타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통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총독 교체를 받아들였고 유타 주민들은 미군의 진주를 용인했습니다. 연방군의 솔트레이크 시티 입성. 1858년 6월 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입성했으며 도시 주민들은 이미 남쪽으로 피난한 상태였습니다. 군은 시내에 주둔하지 않고 캠프 플로이드를 남서쪽 외곽에 세웠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5. 유타 전쟁의 결과와 의의. 모먼교의 위상 변화. 전쟁 이후 모먼교는 종교적 자유를 유지했지만 연방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다처제 관행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890년 공식적으로 다처제 포기. 연방 정부의 서부 개척 통제 강화. 유타 전쟁은 연방 정부가 서부 준주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는 이후 다른 서부 지역 관리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유타 주민의 신뢰 회복. 유타 주민과 연방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타는 1896년 미국의 45번째 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투보다는 갈등의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컸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
모먼교와 다처제 문제의 핵심. 다처제에 대한 종교적 교리. 브리검 영을 포함한 모먼교 지도부는 다처제를 단순한 사회적 관행이 아닌 종교적 의무로 보았습니다. 이는 복수 결혼을 통해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처제는 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경제적 보호를 제공했으나 외부에서는 이를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도덕적 위기로 인식되어 공화당의 창립 초기 구호 중 하나가 다처제와 노예제를 근절하자일 정도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영향. 유타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다처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연방 정부는 다처제를 폐지하려는 법적 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이후 에드먼즈 마이너스 터커 법 1887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모먼교의 재산 몰수와 다처제 실행자들의 정치적 권리 박탈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모먼교의 군사 조직과 전략. 모먼 민병대의 구성. 모먼교는 초기부터 신앙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민병대는 공식적으로 유타 준주 민병대라고 불렸으며 약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력 대부분은 농민과 노동자였으나 브리검 영의 지휘 아래 신속히 동원되고 훈련되었습니다. 민병대는 정규군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교란 작전을 중심으로 전술을 펼쳤습니다. 게릴라 전술의 성공 사례. 모먼 민병대는 미군이 유타로 진입하는 주요 보급로를 끊고 보급품과 군수품을 약탈하거나 불태웠습니다. 1857년 10월 그들은 그린 리버 근처에서 미군의 대규모 보급품 차량 행렬을 공격해 불태웠습니다. 미군은 험난한 지형과 교란 전술로 인해 기세가 약화되었고 와이오밍 지역의 혹독한 겨울에 고립되었습니다. 3. 마운틴 메도우 학살의 세부 내용. 이민자 행렬과 긴장. 베이커 마이너스 팩한 행렬은 약 140명 규모로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중 유타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부유한 이민자들로 소와 마차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먼교 지도부는 외부 침입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민자들이 연방정부와 협력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민자 행렬이 모먼교 지역 사회를 모욕하거나 도발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격 과정. 초기에는 파이오트 부족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이민자 행렬을 압박하려 했으나 교착 상태에 이르자 모먼 민병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민병대는 평화 협상을 제안하며 이민자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복 후 민병대는 무장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당시 모먼교 지도부의 명령에 따른 것인지 민병대의 독단적 행동인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후속 여파. 학살 사건은 이후 20년간 모먼교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877년 존 디 리는 학살 사건의 책임자로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사건의 배경과 명령 체계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4. 브리검 영의 리더십과 전략. 브리검 영의 정치군사 전략. 브리검 영은 유타 전쟁에서 충돌을 피하면서도 신자들의 단결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와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 군사적 충돌 대신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주민들을 남쪽으로 철수시키고 비어있는 도시를 연방군이 점령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 브리검 영은 유타 전쟁 동안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 보호자로서 신자들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우리는 신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신앙적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5. 유타 전쟁의 정치적 여파. 연방정부와 모먼교의 관계 변화. 전쟁 이후에도 유타와 연방정부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유타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연방 법률을 따랐지만
실제로는 자치적인 종교적 규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처제 문제는 1860년-70년대까지 유타의 독립성을 둘러싼 핵심 갈등 요소로 남았습니다. 미군의 상주. 유타 전쟁 이후 연방군은 캠프 플로이드에 주둔하며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주도는 지역 주민과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캠프 플로이드는 이후 남북 전쟁 1861년이 발발하면서 철수되었습니다. 유타의 미국 편입 과정. 유타는 전쟁 이후에도 준주로 남아 있었으며 1890년 모먼교 지도부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후에야 1896년에 정식주로 승격되었습니다. 6. 현대적 평가. 유타 전쟁은 종교적 소수자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종교적 관용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서부 개척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대 유타에서는 모먼교 신자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전쟁의 역사는 모먼교와 유타주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